직업상담사 시험 대비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오늘은 21년 10월 16일에 시행한 직업상담사 실기시험 보건문제 해설입니다. 코틀의 원형검사에서 시간전망 개입의 세 가지 차원을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이죠.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이요. 방향성은 과거의 원, 현재의 원, 미래의 원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긍정 입장을 구성합니다. 변별성은요, 미래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고요, 목표 설정을 이루도록 합니다. 통합성은 말 그대로 통합해 주는 거예요. 즉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킵니다. 직업심리검사 신뢰도 추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설명하는 겁니다. 반분신뢰도, 검사재검사, 동형검사, 내적합치 신뢰도 중에 기억나는 거 세 가지 쓰시면 돼요. 자, 내적합치 신뢰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신뢰도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상관계수를 파악한다, 상관계수를 파악한다, 상관계수를 파악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반분했다는 뜻은 두 개로 나누었다는 뜻이죠. 한 개의 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상관계수를 파악한다, 반분신뢰도입니다. 한 개의 검사란 말 들어가야 돼요. 검사, 재검사라는 거는 검사하고 또 검사했으니까 두 번 실시하는 거죠. 동일 집단, 동일 검사를 시간차를 두고 두 번 실시했다. 이 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 검사, 동일 집단, 그리고 두 번 실시했다. 시간차를 두고 두 번 실시했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파악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고요. 동형 검사 신뢰도요. 타입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형의 타입이 같은 두 개의 검사를, 두 개의 다른 검사를 시행해서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동일인에게 동형의 두 개의 검사를 시행해서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방법, 바로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적합치 신뢰도요. 내적합치 신뢰도는 모든 종류의 반분 신뢰도 이거를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그 평균값으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내적합치 신뢰도예요. 이거 4개 중에 기억나는 거 3가지만 골라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3단계 모델을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탐, 전, 행이죠.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요.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요. 자, 모든 종류의 직업 상담은요, 항상 시작이 자기 개방이에요. 그리고 끝은요, 항상 목표를 설정하고요, 최종적으로 장기적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요,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을 탐색해서 장기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 즉 행동 단계가 모든 직업 상담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부분과 전환 단계 부분만 집단 직업 상담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탐색 단계요. 탐색 단계는 결국 참석자 자신, 참석자 자에 대한 탐색을 하는 거예요. 바로 참석자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합니다. 그래서 그 탐색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요. 자아상,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와 피드백을 받은 자아 간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자아상과 피드백의 불일치를 해결해요. 자, 전환 단계는 결국 직업 세계와 연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기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하는 거예요. 즉 일과 삶, 직업 세계죠. 일과 삶의 가치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와 피드백을 받은 가치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즉 직업 세계에 대한 불일치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4번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한다. 방어기제의 종류 5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이 방어기제의 종류 5가지는요, 우리나라 드라마에 보면 다 나옵니다. 심약한 주인공들이 쓰는 기법이 바로 억압과 퇴행이고요. 악당 주인공들이 많이 쓰는 게 바로 합리화, 부정, 투사입니다. 먼저 억압과 퇴행이요. 억압이요. 괴로운 경험이나 무의식을 눌러서 선택적인 망각이 되게 하는 거죠. 주인공이 항상 어릴 때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 퇴행이요. 초기의 발달 단계로 후퇴하는 겁니다. 바로 어린아이처럼 초기 발달 단계로 후퇴하는 겁니다. 합리화, 부정, 투사는 악당들이 많이 써요. 합리화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정당화 시켜버리고요. 부정은요. 일어나지 않은 사건처럼 부정해버리고요. 투사는 자신이 한 나쁜 행동을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투사시켜버립니다. 합리화, 부정, 투사, 이거 악당 주인공이요. 억압, 퇴행, 이거 심약한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인지정서 행동적 상담의 기본 개념인 A, B, C, D, E, F의 의미를 쓰는 문제입니다. A, B, C, D, E, F 적어주시고요. 굳이 영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영어를 읽으면서 기억하면 요 한국말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설명은요, 요 한국말 키워드를 다 살려주시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억지로 말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A, 액티베이팅 이벤트니까 선행사건입니다. 선행사건이라는 키워드를 살려주시고요. 내담자한테 발생한 선행사건이나 행동,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돼요. B, 빌리프 시스템, 신념이죠.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비합리적 신념 키워드 살려주시고요. 바로 앞에 거 선행사건에서 비롯된 비합리적 신념이요. C, consequence 결과입니다. 부적절한 결과라는 키워드 살려주시고요. 바로 앞에 거 비합리적 신념에 의한 부적절한 결과요. D, dispute, 논박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논박하여 요 말 살려주시고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상담자가 논리적으로 논박해서 내담자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이 이펙트 효과 혹은 결과입니다. 논박에 의해서 내담자가 합리적으로 변환된 이후에 긍정적 결과 혹은 효과요. F, feeling, 감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 감정 키워드 살려주시고요. 합리적 신념 후 신념으로 변화 후 생긴 긍정적 감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원칙 세 가지를 순서대로 쓰는 문제입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딱 네 가지예요. 포괄적인 업무 분류 원칙, 두 번째 다수직업 종사자의 직업 결정, 세 번째 직업 분류 일반 원칙, 마지막으로 직무 유사성 판단 기준입니다. 이 중에 이번에 나온 게 바로 다수직업 종사자의 직업 결정 일반 원칙 세 가지입니다. 취업 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최근 직업 우선의 원칙입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네 가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노동 수요의 요인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노동 수요 탄력성의 요인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걸 따로따로 외우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알고 보면 그 내용의 공통점이 너무 많아서 같이 묶어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노동 수요를 정리를 하면 노동 수요 탄력성은 1대1로 매칭하면서 기억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노동 수요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임금이죠. 임금에 관한 요소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품 수요에 대한 요소가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생산에 관련한 세 가지 요소, 생산에 관련 세 가지 요소, 다른 생산 요소, 노동 생산성, 그리고 생산 기술 방식이라는 생산에 관련한 세 가지 요소가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영향 요인은 임금, 상품 수요, 그리고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그리고 노동 생산성, 그리고 생산 기술 방식 이렇게 생산의 3요소, 그리고 임금과 상품 수요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은요, 임금의 변화에 따른 노동 수요의 변화예요. 노동 수요 탄력성은 그러니까 이 말 안에 이미 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의 탄력성의 요인은 임금이 될 수 없어요. 자, 나머지만 탄력성이니까 비율이죠, 비율. 비율의 용어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상품 수요가 아니고요. 상품 수요의 탄력성이 노동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아니고요.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탄력성이죠. 공급 탄력성이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요. 노동 생산성이 아니고 결국 임금이요. 노동 비용의 비중, 결국 임금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겠죠. 노동 비용의 비중, 이게 바로 노동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생산 기술 방식이 아니고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노동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요. 이렇게 네 개만 써주면 되는 문제고요. 사실은 굳이 설명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범 답안은 최종 생산물에 대한 상품 수요 탄력성, 그리고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세 번째 총 생산 비중 중 노동 비용의 비중, 네 번째 노동의 대체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의 제목만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A, B 기업의 임금과 노동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A, B 각 기업의 임금 탄력성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A, B 노동조합 중 어느 기업의 노동조합이 더 임금 교섭력이 높은지, 그리고 그 이유를 기술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두 기업의 임금과 노동 조건의 변화를 먼저 정리할게요. A 기업은 임금이 4,000원일 때 노동 시간이 2만 시간에서요. 변화 후 5,000원일 때 만 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변경됐습니다. B기업은 임금이 6,000원일 때 3만 시간을 사용했다가 임금이 5,000원으로 내렸을 때 3만 3천 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A조합의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을 계산해 볼게요.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은요, 분자가 노동수요 변화율이고요. 분모는 임금의 변화율이에요. 다시, 분자는 노동수요 변화율이고요. 분모는 임금의 변화율이에요. 분자는 노동수요 변화율이고요. 분모는 임금의 변화율이에요. 자, 그러면 변화율만 계산하면 법을 알면 돼요. 변화율은요, 두 값의 차이값, 그러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죠. 그것을 변화전 값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분자인 노동 수요의 변화율은 두 값의 차이값, 두 개 값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2만에서 만을 뺀 값을 시작값, 변화전의 값 2만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만을 2만으로 나누니까 0.5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분자 임금의 변화율은요, 요 두 개의 차이값, 즉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죠. 5천에서 4천을 뺀 값을 변화전 값 4천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바로 0.25를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은 노동수요 변화율의 값이 분자고 임금의 변화율이 분모였으니까 바로 0.5를 0.25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수요 탄력성 바로 2를 얻을 수 있습니다. A조합의 노동수요 탄력성 2를 얻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B기업의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이요. 분자가 노동수요의 변화율이고요. 분모가 임금의 변화율이에요. 분자가 노동수요의 변화율이고요. 분모가 임금의 변화율이에요. 모든 변화율은 큰 값에서 작은 값, 그 차이값, 그러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죠. 그 값을 변화전 값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자, 먼저 분자, 노동수요. 노동 수요는 큰 값을 작은 값으로 빼주니까 33,000을 3만으로 빼주면 3천이 나오죠. 그 값을 시작값 3만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0.1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자는 0.1을 얻었고요. 분모 임금의 변화율 마찬가지입니다. 큰 값을 작은 값으로 빼줘요. 그럼 6천을 5천으로 빼주고요. 변화 전값, 바로 시작값 6천을 나눠줍니다. 그럼 요거 나눠주면 바로 0.1666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0.1, 분모는 0.1666. 요거 계산하면 바로 0.6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조합의 임금 탄력성 0.6이고요. A조합의 임금 탄력성 2입니다. A조합의 노동수요 탄력성은 2고요. B조합의 노동수요 탄력성은 0.6입니다. 노동수요 탄력성이 작다, 즉 노동수요 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이다라는 의미는요. 임금이 올라도 노동수요 감소량이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수요 탄력성이 낮은 B기업의 노동조합이 임금 교섭 능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 탄력성 먼저 폴란드 육각형 모델에 대한 해석 차원 중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일관성은요, 육각형 모델에서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유형이 더 공통점이 많다, 즉 일관성이 높다라는 의미고요. 변별성은 특정 인성에 해당하는 유형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유형 변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정체성은 그 나온 결과가 수검자의 정체성, 즉 자신의 이해죠. 수검자의 이해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범 답안은 직업상담사처럼 쓰셔야 돼요. 먼저 일관성요. 홀랜드 육각형 모델에서 하위 유형 간 내적 일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육각형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유형, 가까운 곳에 있는 하위 유형이 더 일관성이 높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더 공통점이 많다는 뜻이에요. 변별성이요. 특정 인성의 특성을 가진 사람의 검사 결과는 특정 인성에 해당하는 유형의 점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게 나온다. 이게 바로 변별성이 높다라는 의미고요.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점수가 균일하면 변별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정체성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흥미, 관심, 목표, 재능 등에 대한 자신의 이해, 이 부분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자신의 이해를 그림 그리듯 청사진 그리듯 명확하게 해둔 것, 이게 바로 정체성 지표입니다. 검사 결과로 나온 특정 유형으로 청사진 그리듯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보딘도 있죠. 보딘은요, 직업 상담 문제의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 거고요. 윌리엄슨은 그 결과를 놓고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는 선택 전후에, 선택 전에는 아직 선택을 못한 무선택이 문제고요. 선택 후에는 선택은 했지만 불확실하게 선택한 거, 요게 문제라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선택의 결과가 흥미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하나의 문제고,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경우도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먼저 선택 전후요. 선택 전에는 진로 무선택이요. 선택 못한 겁니다. 내담자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이게 바로 진로 무선택. 두 번째요. 선택은 했는데 불확실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확신 부족과 자신감이 없는 경우 이게 바로 불확실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첫 번째, 선택의 결과가 흥미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 흥미나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현명하지 못한 선택, 선택을 했는데 자기의 능력에 맞추어서 너무 과하거나 능력에 비해서 너무 덜하거나 해서 능력에 맞지 않은 선택을 한 경우 이게 바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선택 전에는 진로 무선택, 선택 후에는 불확실한 선택, 선택의 결과는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두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점은 4점이에요. 세 가지, 첫 번째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산출물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종업원의 수, 임금, 설비에 따라서, 세 번째는 조사기간 중 산출액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모범 답안요.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산출물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산출물의 크기에는 부가가치액, 산출액 같은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종업원 수, 임금 급여액, 설비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세 번째는 계절에 따라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서 통계 단위의 산업이 결정됩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진로 사정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쓰는 문제입니다. 진로 사정은 직업 경험, 그리고 교육 경험, 그리고 여가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죠. 진로 사정은 직업 경험, 교육 경험, 그리고 여가 활동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직업 경험은 곧 일의 경험이고요. 교육 과정은 교육 또는 훈련 과정, 여가 활동은 바로 여가 시간에 대한 탐색입니다.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를 예를 들고요.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규준이란 단어와 준거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규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norm입니다. NORM이요. 준거는 criterion 준거는 우리나라 말로요. 기준에 의거했다라는 뜻에서 준거입니다. 즉 기준에 의거했으니까 뭔가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다 그 기준점을 넘으면 합격이고 기준점을 모자르면 불합격인 겁니다. 그래서 준거는 뭔가 기준점이 있는 검사, 바로 준거고요. 규준은요. 정규 분포할 때 규자가 같은 겁니다. 규준의 뜻은요. 뭔가 분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 같은 분포가 있고 결국 그 분포 속에서 나의 위치가 상위 10%냐 하위 10%냐 분포상의 나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냐 이거를 따지는 게 바로 규준입니다. 그래서 규준이라는 단어와 준거라는 단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규준은 분포니까 상대적인 평가고요. 준거는 절대점, 기준점이 있는 거니까 절대 평가입니다. 자, 이 내용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규준 참조 검사 상대 평가고요. 분포가 있으니까요. 개인의 점수를 규준이라는 분포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각종 심리검사 모두 다 규준 참조의 검사에 해당합니다. 준거 참조 검사는 기준 점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의 점수를 특정 기준 점수, 이게 바로 준거예요. 특정 기준 점수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합격,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각종 국가 자격 시험, 운전면허 시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준거 참조 검사에 해당합니다. 심리검사는 검사 장면에 따라 축소 상황 검사, 모의 장면 검사, 경쟁 장면 검사로 분류된다고 알려졌고요. 그 각각의 검사 방식을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설명은 최대한 쉽게 적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축소는요, 축소해서 수행하는 검사고요. 모의 장면은요,
모의 장면을 만들어 놓고 수행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장면, 모의 장면을 만들어 놓고 수행하는 검사. 그리고 경쟁 장면 검사는요, 바로 경쟁을 하며 수행하는 검사입니다. 자, 요 핵심 키워드를 넣고 나머지는 말을 만들면 돼요. 자, 축소 상황 검사요. 실제 장면에서 구체적 과제나 직무를 매우 축소시켜서 수행하는 검사고요. 모의 장면 검사. 실제와 유사한 장면, 즉 모의 장면이죠. 실제와 유사한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수행하는 검사. 경쟁 장면은 기능 올림픽과 같이 작업 장면에서 같은 상황에서 서로 경쟁을 하며 수행하는 검사, 바로 경쟁 장면 검사입니다. 기존 출제 이력은요, 요 세 가지를 알려주지 않고요. 검사 장면에 따라서 종류를 쓰고 설명하세요. 이렇게 훨씬 어렵게 나왔었어요. 이번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진단을 위한 평가의 종류 세 가지, 진단을 위한 평가의 종류 세 가지를 쓰는 문제예요. 문제의 평가, 개인의 평가, 예언 평가입니다. 문제의 평가, 개인의 평가, 예언 평가요. 문제의 평가는 바로 문제, 즉 어려움을 평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개인의 평가는 개인, 즉 내담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거고요. 예언 평가는 문제 평가와 개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내담자가 성공하고 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 평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의 평가요. 문제, 즉 내담자의 어려움을 평가하고요.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 개인의 평가요. 개인, 즉 내담자의 이러이러한 상태를 평가해요. 내담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평가하고요. 예언 평가, 첫 번째인 문제의 평가와 두 번째인 개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내담자가 성공하고 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 평가를 진행합니다. 틴슬리와 브래들리가 제시한 검사 결과 해석 전 검토의 2단계, 즉 사전 검토의 2단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전 검토예요. 1단계는 이해의 단계고요. 2단계는 통합의 단계입니다. 1단계 이해의 단계는요, 바로 검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담자 검사 결과 해석을 위해서 규준을 참조해서요, 검사 점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단계, 바로 이해의 단계고요. 2단계 통합의 단계는 조금 전 이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검사 정보, 이것과 상담자가 수집한 내담자 정보, 검사 정보와 내담자 정보를 통합하는 단계, 이게 바로 2단계 통합의 단계입니다. 1단계 이해, 2단계 통합의 단계입니다. 17번 직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는 직무 평가 방법 4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서열법, 분류법, 요소 비교법, 점수법, 이렇게 4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한국직업사전에서 제공하는 부가직업 정보 중 직무기능 DPT는 해당 직무기행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자료, 사람, 사물, DPT와 맺는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자료의 기능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 한국직업사전에 보면 그 내용이 직업 코드, 본직업명, 직무개요, 수행직무, 부가직업 정보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가직업 정보 속에는 또 13개의 항목이 있고요. 그 13개 중에 하나가 바로 직무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무 기능의 세부 내역을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요, 맞추지 말라고 낸 문제입니다. 자, 답은 알려드릴게요. 자, 자료에는 종합,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이렇게 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종합,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문자 형태로 블로그에 동일하게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블로그 링크와 언급된 관련 자료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에 있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른 회차 해설이 필요한 분들은 지금 화면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요, 과년도 시험 해설 재생 목록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